어떤 공부를 하실 때 그 분야에 요걸 확실히 하지 않으면 계속 헷갈리는 지식이 있어요. 그럼 항상 헷갈릴 때마다 그 지식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무슨 말이겠어요? 예. 뭐 하고 나면 글을 쓰다가 막 문장이 엉치면 차라리 그걸 고치는 것보다 다 제거하고 다시 문장 쓰면 그게 더 빨라요. 그 첫 문장이 뭐냐면 지금 그리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의 다 잊어도 좋아요. 근데 처음 그리는 요거를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고 언제든지 그릴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일사천리로 다 나가요. 그게 뭐냐면 호흡에 관한 흡박가리하고 조직에서 일어나는 이산화탄소하고 적혈구 사이의 교환관계입니다. 혈관 안으로 들어가고 흡박가리에서 산소를 적혈구로 어떻게 주는가, 조직에서 이산화탄소가 적혈구로 오는가, 좀 물어볼게요. 산소는 적혈구가 나르는 걸 아는데 이산화탄소는 누가 날라요?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 이 질문 아무도 안 했을 거예요. 거의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산소가 헤모글로빈이 나른다는 중학생도 다 알아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실어 나르지? 질문해본 사람 있어요? 자, 간단히 그리세요. 이렇게 한 5개 정도 그리면 돼요, 대표적으로. 네. 조직 세포에 여기 동그라미 그려주면 돼요. 이게 핵입니다. 세포요. 간세포, 근육세포, 심장세포, 그 다음 브레인세포 다 해당돼요. 네.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자, 이산화탄소를 이쪽부터 세워야 돼요. 일단 요 방식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산화탄소 처음에 10%가 가는 패스가 있어요. 이 패스 따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쯤 하셔갖고 70% 이산화탄소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7배 크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그림에 그 비례 관계가 다 들어있어요. 이게 70%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는 패스예요. 그 다음에 20%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는 패스. 자, 됐죠? 20%. 엄밀히 말하면 23%예요. 뭐 그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한계하기 쉽게 하세요. 그냥 70%. 이건 압도적이요. 23%, 여기 9% 이렇게 돼 있어요. 상관없어요. 10%, 20%, 70% 이렇게 이산화탄소의 길은 3가지요. 산소의 길은 거의 한 가지입니다.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산화탄소가 가는 길이 3가지다. 그럼 이산화탄소는 흡박가리는 거의 없죠. 흡박가리도 있습니다. 있는데 조직에서 많이 생기죠. 그럼 조직에는 조직에 있는 모세혈관입니다. 자, 조직에 있는 모세혈관 그렸습니다. 네, 이 모세혈관에 점 찍어주면 되죠. 전부 다 엔도세리알 셀들이죠.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혈관입니다.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 안에 이제 적혈구가 있어요. 오케이, 됐어요. 적혈구. 이게 적혈구입니다. 적혈구고 이쪽에 모세혈관 반대쪽 벽입니다. 네, 모세혈관이 이렇게 있어요. 요 사이에 이제 몇 마이크로죠? 대략 7마이크로 요런 오답니다. 네, 됐죠? 네. 자, 요 그림만 딱 그리면 거의 다 됐어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10%의 이산화탄소는, 자, 이게 전부 다 이산화탄소입니다. 네, 빨리 적겠습니다. 이건 CO2입니다. CO2. 다른 거 하나만 적으면 돼요. CO2입니다. CO2가 어떻게 되느냐? 이쪽은 티슈, 조직입니다. 요 10%는 그냥 이쪽은 뭐겠어요? 이쪽을 뭐라 하냐면 플라즈마, 혈장입니다. 혈구, 혈장이겠죠? 이쪽은 그냥 플라즈마입니다. 예. 혈장에 그냥 녹아 들어가요. 그래서 10%는 그냥 이렇게 돌아요. 일로. 됐죠? 그 다음에 70% 메인 주력 부대 70%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돌아서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잘 따라오세요.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이 적혈구 안에도 당연히 세포니까 물이 있어요. 그 물하고 결합합니다. 물하고 결합해서 곧장 뭘로 바뀌느냐 하면 탄산이 돼요. H2CO3. 이 H2CO3 요게 곧장 분해됩니다. 잘 들으세요. 자, 어텐션. 지금 내가 하는 요 말만 들으면 돼요. 곧장. 순간적으로 분해돼요. 그러니까 해양 생태계나 우리 인체나 모든 데 이해하는데 요 말을 놓쳤기 때문에 거의 다 놓쳐요, 사람들이.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 탄산이 순간적으로 분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에서 결정적인 게 이산화탄소인 이유를 이해하시려면 이 과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전체 이야기 내용이 100이라면 지금 요 과정이 90% 정보를 갖고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기계적으로 합니다. 모든 데 공부가 그래요. 내가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만 대부분 어떤 새로운 분야를 딱 들어가보면 핵심은 딱 5%밖에 없어요. 그것만 장악하면 나머지 95%는 그냥 통과해요. 오케이? 요게 핵심입니다. 탄산이 됐다가 요게 순간적으로 분해된다는 거. 곧장 분해된다는 거. 뭘로 분해되는가? 요거요. 이거 내가 10년째 강조를 해도 이것도 계속 놓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대양과 대륙과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수식 하나를 꽂으라면 나 이거밖에 없다 봐요. 석회암 대륙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인체 산성과 토양 산성과 해양 산성과도 요 수식 하나밖에 없어요. 네, 됐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습때 중요한 스텝이 납니다. 요건 내가 처음으로 빨간 거 씁니다. 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적혈구 안에 머무는 게 아니고, 분해되는 건데, 야는 다 그대로 있어요. 야는 순간적으로 있다 사라지고, 여기로 분해되고, 야는 상당히 스테빌한 물질인데,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들어가면 90% 있는 형태가 요 형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10년째 이야기를 하겠다. 10년째 이야기. 10년째 이야기도 10년째 사람한테 헷갈려. 이번 강의하면 100번째 이야기하는 거 될 거예요. 10년에 걸쳐서. 그런데도 또 놓친다고, 여러분들. 이 전부 다 몰라도 돼요. 중탄산염 하나. 요거를 이해하면 우리 호흡에, 그 다음에 목요일에 이야기했잖아요. 유럽의 사람이 진정으로 중요한 거는 산소가 아니고 이산화탄소였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 말이 뭔지는 다른 모든 데서 안 나와요. 여기서 딱 나와요. 여기서 딱 나와요. 자, 왜 나오느냐 한번 보세요. 이산화탄소 70%를 해결하는 과정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간단해요. 그럼 70% 메인인데 이 메인이 어디로 가는가 알면 이산화탄소가 어디로 가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훅 하고 다 날아가느냐? 안 날아간다는 거예요. 산소를 그냥 내려보내잖아요. 이산화탄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날숨에 대한 개념도 완전히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산소를 호흡하는데 이거는 맞아요. 산소에 대해서는 안 헷갈려요. 직관적이고, 산소는 직관도 맞고 맞아요. 이산화탄소는 직관이 다 틀렸어요. 이산화탄소는 내보내지 않아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내보내긴 하는데, 자, 내보낸다는 말이 뭐냐면, 자, 구체적으로 이산화탄소가 포도알 같은 겁니다. 포도를 딱 먹고 포도씨 있잖아요. 내가 묵은 포도 아래에 있는 포도씨를 내보낸다면 내가 묵은 그 한 송이, 그 송이에 포도를 탁 깨물고 그 알이 두 개 있잖아요. 알이 두 개를 툭 이렇게 받으면 나가잖아요. 그럼 내가 이산화탄소 내뱉었다는 말이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포도알을 100개를 묵으면 그 하나 묵고 탁 받고 하나 묵고 탁 받고 하는 그런 식으로 아니라는 거, 이산화탄소를. 이해하셨나요? 내가 묵은 그 알은 곧장 뱉는 게 아니고 그게 황금 달걀 알 이상으로 중요한 요소로서 내 몸에 99번 터닝을 하고 그 후에 나간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요게 핵심입니다. 그럼 99번 동안에 내가 탁 했던 거 안 뱉고 그 포도알 2개 이산화탄소 어디로 갔느냐 이거예요. 바로 야가 가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안 뱉는다는 거예요, 야는. 언제 뱉는가 보여드릴게요. 곧장 어디로 가느냐 하면 혈액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산성화되는 걸 방지해 주는 거예요. 이제 아셨나요? 여러분 제산제, 이거 위염류 생기면 제산제 먹잖아요. 그 주성분이 야입니다. 뱉으면 안 돼요. 이거 뱉어버리면 여러분 곧장 몸이 산성화되어갖고 하루를 못 살아 죽어버려요. 이제 아셨나요? 이산화탄소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산화탄소 내뱉는 거 아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뱉어도 지금 했는 걸 뱉는 게 아니고 일을 다 맞춰 위해서 일을 해요, 야는. 이해됐나요? 예. 어느 책에도 어디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없더라고. 답답해 보셔야 돼요, 내가. 좋아요. 자, 그래서 어디로 나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요것만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 그 다음 다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요거는 빨간 거 적을게요. 워낙 중요하고, 여기에, 요거 회전문이 있어요. 그래서 생리학자들이 이 이온 채널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름을 붙여놨어요. 클로라이드 시프트라고. 그리고 지난번에 적혈구 내가 4명 구조 그려줬죠. 그거 따라가 보면 바로 클로라이드 시프트 그 중심으로 다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 클로라이드 시프트 이 양쪽 회전문을 타고 이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빠져나가요. 만들어지자마자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는 아이고, 이거는 혈장으로 들어가요. 혈장으로. 이 지식만 하나 하면 돼요. 얼마나 놀라워요. 곧장 헛박가려서 대기 중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이산화탄소는 내보내는 거 아닙니다. 됐나요? 예. 내가 그냥 물론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이제 이해하셨죠? 개념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극단적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는 안 버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이렇게 가요. 맞잖아요. 그대로 70% 이산화탄소가 곧장 나가는 게 아니고 혈액 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야는 바로 중화제예요. 중화제요. 예.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게 나가고 반대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반대로 들어오는 게 염소입니다. 염소. 그래서 이 염소를 클로라이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클로라이드 시프트라고 그래요. CL이 들어와요. CL 이온이. 그래서 이 CL 이온이 자 한번 보세요. 이거 얼마나 재밌는가. 어텐션. 여기 염소가 들어오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 현상이 모든 곳에 있어요. 이 현상이 만약에 위벽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벽에도 이대로 그리면 돼요. 위벽에서 일어나면 염소가 들어오고 이거하고 결합하면 뭐 되죠? 그래서 위산이 생긴 거예요. 아, 했어야 돼요. 오마이 사이언스 해야 돼요. 위산이 왜 생긴가를 이 중탄산염을 모르고는 상상을 못해요. 됐죠? 이제 위산이 왜 생긴 금방 이해돼요. 위산뿐만 아니라 이거는 모든 조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식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 갖고 여러분들 강원도 석회암지대가 생긴 거예요. 아시겠어요? 중국의 길림지대, 거대한 석회암지대가 생긴 거예요. 요 수식 하나야. 그래서 내가 이 과학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야, 됐죠? 자, 근데 70%더 없어요. 이거 끝나요.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 자, 그 다음에 20%는 어떻게 되느냐. 자,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면 야는 이제 간단해요. 자, 이제 그럼 다 하나 따주면 돼. 적혈구한테 가장 많은 게 무슨 분자예요? 헤모글로빈이죠. 이제 헤모글로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는 거 나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헤모 결합하는 거. 여기 2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HbCO2가 되는 거예요. 요거 특별히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뭐 그까지 몰라도 돼요. 요거 있어요. 됐죠? 요 상태로 해갖고 허파까지 와요. 요거는 조직이잖아요. 허파까지 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조직이니까 이 적혈구는 산소가 많아요, 적어요? 이게 다 푹푹 나와야 돼요. 당연히 많지. 조직에 갔으니까. 아직 안 불었어요. 이제 산소 부릅니다. 그럼 조직에 왔을 때 적혈구 안에 산소는 어떻게 돼 있겠어요? 그냥 자유롭게 있어요? 당연히 헤모글로빈하고 결합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빨리 합니다. 헤모글로빈하고 산소가 결합하는 형태로 있어요. 몇 프로 돼 있느냐 하면 흡합가리는 이게 97.5%, 98%돼 있다 그랬잖아요. 산소는 안 헷갈립니다. 간단히 공부를 해보면 산소는 진짜 별 볼 일 없다. 그냥 간단히 내 개념 잡기. 산소는 손님이야, 그냥. 됐죠? 왔다 가는 존재예요. 이산화탄소는 주인이요. 산소를 주인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산소는 손님이요. 손님이기 때문에 안 묻어나요. 이쪽에 원래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던 이 메인 세력들은 이산화탄소예요. 그러니까 야도 결혼 안 해요. 아시겠어요? 그냥 손님이요. 왔다가 가는 사람이에요. 됐죠? 왔다 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굉장히 간단해요. 손님이기 때문에 돈 그냥 지불하면 돼요, 야는. 아주 간단해요. 묻어나는 거 없어요. 됐죠? 나중에 안에 들어가봐도 그래요. 다른 거 안 묻어나. 그 다음 손님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조용하게 방 주고 조용하게 손님 이랬어요. 이 손님이 잘 대우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강도가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활성산소라고 그래요. 됐죠? 그 산소는 역할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손님으로 그냥 조용히 왔다 가든지 그게 갑갑해갖고 야가 주인이 잘 대우 안 해주면 난동을 부려요. 그거밖에 없어요. 원래 손님이니까 그래요. 산소는 우리 식구 아니요. 왔다 가는 거예요. 잘 대우해주고 그냥 가면 돼요. 근데 나중에 없으면 우리는 죽긴 하는데. 자, 보세요. 우리만 죽어요. 근데 그것도 톤을 달아줄게. 우리만 죽어요. 다세포 생명체만 죽어요. 박테리아들은 아예 그 산소하고 상종도 안 해요.
가들이 양반이에요, 원래. 박테리아들은 산소하고 상종을 안 해요. 처음으로 산소하고 짝짝꿍 만드는 박테리아 반란군을 미토콘드리아라고 그래요. 됐죠? 네. 자, 이제 산소 손님이 왔다. 이제 불어줍니다. 빨리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분리돼요. 헤모글로빈하고 O2로. 자, 이 손님이라 그랬죠? 이제 야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산소가, 자, 요거는 색깔로 해주셔야 돼요. 자, 이 산소가 조직이 필요하죠. 자,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온갖 곳으로 간다는 거 이렇게 표시해 주면 돼요. 됐죠? 요때 이 분해 이게 얼마냐 하면 이게 해리 곡선 이야기했죠? 네, 그겁니다. 이게 간단한 선이지만은 이 상황이 이걸 98%에서부터 거의 뭐 20% 정도까지 분해되는 양상이 조직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요때 적어 놓으세요. 운원에 떡 하나 더 준다. 그래 적으면 돼요. 떡을 나눠주는데 산소란 떡을 어떻게 나눠주느냐. 내가 열심히 지금 만약에 강의를 이렇게 하면 브레인은 많이 쓰잖아요. 목청은 많이 쓰 이쪽에 많이 줘야 돼요. 산소를. 근데 다리는 그냥 서 있잖아요. 적게 주는 거예요. 다 무슨 말이죠? 그 나눠주는 정도가 생명의 가장 묘한 특징이에요. 산소 이야기는 요 나눠주는 정도, 그 해리 곡선 이야기했죠?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퍼센트가 계속 바뀐다는 거. 생명 현상에서는 이 그림이 좀 더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걸릴 수 있어야 돼요. 됐죠? 자, 빨리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파가리에서 일어나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허파가리는 정확히 요 반대입니다. 허파가리에서 반대요. 자, 허파가리 어떻게 되냐면, 그럼 요 하나만 그리면 다 끝나요. 네, 허파가리 세포, 이게 알베올라 셀이죠. 예,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허파가리 세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됐고, 그 다음에 이쪽에 모세혈관, 역시 모세혈관이 이쪽에 가까이, 요건 조심해요. 이거는 상당히 있습니다. 이거는 한 7, 8마이크로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요거는 1마이크로 아니에요. 0.5마이크로 붙어 있어요. 거의. 이쪽은. 허파가리하고 모세혈관은 거의 합착되다시피 돼 있어요. 그게 좀 다릅니다.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해요. 자, 적혈구가 조직까지 왔어요. 그래서 혈액 공부는 반드시 요 그림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자, 됐어요? 자, 어떻게 되는가 한번 그려보세요. 뭐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요거 딱 적을 수 있으면 요거 반대로 그대로 적고 화살표 반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그만 간단해요. 자, 해볼게요. 자, 근데 자, 요거의 클로라이드 10부터 어떻게 되는가 보여줄게요. 요거의 클로라이드 10부터. 자, 어떻게 되냐면 이 적혈구가 허파가리 딱 오면 먼저 하는 게 그 모세혈관 속에 있는 중탄산염을 다 안으로 불러들어요. 이제 내보낸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여기서까지 1분 걸려요. 1분 순환이. 1분 동안이라면 상체 얼마나 긴 시간이요. 그때 동안 이산화탄소는 중요한 역할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손님이 아닙니다. 이산화탄소는 우리 식구입니다. 예, 그래서 중탄산염이 들어와요. 반대로 여기서 나갔죠. 중탄산염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HCO3 마이너스가 들어와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양성자, 일단 적었어요. 양성자를 만나요. 그러면 반대로 뭐가 되냐면 탄산이 되죠. H2CO3가 되죠. 예.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화학 분자식이 요 분자식입니다. 요 하나밖에 없어요. H2CO3 탄산수가 되죠. 그 다음에 탄산수는 허파가리 오면 자동적으로 이게 해리가 됩니다. 분리가 돼서 이산화탄소하고 요걸 분리시켜주는 효소가 있어요. 언하이드라이트라 해서 그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폭발적으로 분리시켜줘요. 이제 이산화탄소 이제 방출하는 거예요. 1분 후에 대략.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이산화탄소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야만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이 70% 이산화탄소가 이 경로를 타고 다시 어디로 가느냐 하면 허파가리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내일 수면 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CO2 이렇게 들어가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요게 20% 라인, 20% 라인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빨리 합니다. HbCO2
HbCO2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HB 헤모글로빈하고 뭘로 갈라지느냐 하면 CO2로 갈라져요. 네. 자, 됐죠? 그럼 이게 20%에 해당되는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해서 배출이 돼요. 야, 일로 가요. 됐죠? 네. 자, 요 과정에서 산소는 어떻게 따져? 하나 따져요. 산소는 어떻게 됐어요? 산소는 이쪽에 오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산소를 다 불어주고 나면 산소가 거의 없는 산소가 거의 없는 건 아닙니다. 또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산소를 불어준 거예요. 불어주고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산소가 여기 있잖아. 됐죠? 흡합가리에 산소가 있죠. 대기 중에 이 흡합가리에 있는 산소가 일로 들어와요. 적혈구 안으로 들어와요. 자, 들어오면 이 산소하고 누가 결혼해야 되겠어요? 헤모글로빈이 결혼하죠. 근데 마침 헤모글로빈이 자유롭게 돼 있죠. 됐죠?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HbO2가 돼요. 헤모글로빈 결합한 산소가 됐죠. 근데 이게 메인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어디에 있었나 하면 요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요거 자유롭게 된 요 양성자가 있잖아요. 이 자유롭게 된 양성자하고 자, 어텐션. 여기서 내가 하나 중요한 거 이거 간단한 거 아닙니다. 훈련해 보셔야 돼요. 요거에 지금 헤모글로빈 요거 자유롭게 됐죠. 요 자유롭게 된 거하고 이게 70% 라인이잖아요. 그럼 여기 양성자가 무지하게 많이 생겨요. 됐죠? 야하고 야가 결혼하는 거 이 안에서 조직에서. 됐죠?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결혼식이 이 결혼식이요. 양성자하고 헤모글로빈하고 결혼해요. 그래서 HB가 생겨요. 여러분들 대충 안다고 생각하는 건 반밖에 아는 거 아니요. 요게 핵심 요거. 됐죠? 그러면 흡합과에서는 요 과정이 반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네. 흡합과에서는 요 과정이 반대로 일어나서 그걸 적어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과정을 그냥 적어주면 헤모글로빈 양성자하고 결혼한 헤모글로빈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헤모글로빈하고 양성자 다시 분해되는 거예요. 여기에 무지하게 많은 산소가 들어오면 100개 정도 들어오면 98개가 결혼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혼한 상대가 헤모글로빈인데 98개 헤모글로빈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산화탄소는 20%밖에 결혼 안 했잖아요. 여기 20%고 메인은 여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분해된 헤모글로빈이 거의 70개 헤모글로빈이 여기 있는 거예요. 됐죠? 20개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90개, 98개, 거의 100개 헤모글로빈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요 과정이 핵심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해리된 이 헤모글로빈이 어디서 공급되는가를 여러분들 유심히 봐야 돼요. 이 헤모글로빈. 예. 이거. 요 오는 거예요. 이 헤모글로빈. 이게 두 개 적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오는 거 하나하나 다 따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된 헤모글로빈. 그 다음에 요것도 요 하나 이렇게 쳐주면 돼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제 이거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5% 정도의 산소는 그냥 혈장에 녹아 들어가요. 요것도 기억해야 돼요. 그냥 녹아 들어가요. 이거는 10%가 혈장에 녹아 이산화탄소는. 그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요. 물에 이산화탄소가 잘 녹느냐 산소가 잘 녹느냐는 해양을 하는데 기본입니다. 거의 이산화탄소가 100배 정도 잘 녹아 80배 이상 더 잘 녹아 들어갑니다. 산소는 물에 잘 안 녹습니다. 요도 그냥 나타난 거예요. 이산화탄소는 10% 녹았는데 요는 5%밖에 안 녹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인체하고 해양이 일어나는 걸 비교해 보면 거의 다 같아요. 이 패턴이.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중탄산염을 따라가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쪽에 HCO3 해양의 산성화, 인체의 산성화, 토양의 산성화도 다 야 이야기입니다. 중탄산염을 매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내보내는가? 곧장 안 내보낸다는 거예요. 계속 쓰다가 내가 방금 먹은 포도, 고기 이산화탄소 그 알갱이를 지금 뱉는 게 아니고 지금 먹은 이산화탄소 알갱이 2개는 내 몸속에 계속 중탄산염 형태로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생명에 본질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중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 역할을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방출하는 거예요. 예. 그게 핵심이 그게. 됐죠? 예.